물리학 조교진입니다. 마에스트로 특수상대성 이론 수능 모의고사 기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지금 A, B, C가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우주정거장에 대해서 운동을 할 때 얼만큼 찌그러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랑 C는 동일하게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찌그러진 거 Q를 고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R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PQ A랑 C는 Q, 그 다음에 B는 P가 되니까 B는 R이 되니까 3번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2번입니다. 지금 A는 오른쪽으로 0.5c의 속도, B는 0.4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먼저 A와 B의 고유 길이가 동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가 측정할 때 X축 방향의 길이는 B가 더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B가 더 길겠죠. 기억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측정한 B의 길이는 B에서 측정한 A의 길이와 동일하겠습니다. 왜냐면 고유 길이가 서로 A랑 B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B가 봤을 때 A의 상대 속도와 A가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측정한 길이는 똑같게 되겠습니다. D는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할 때 A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그러겠습니다. 왜냐면 B에서 측정할 때 A의 상대 속도가 B가 측정했을 때 C의 상대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A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흘러가겠죠.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번입니다. 먼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A가 측정했을 때 P와 Q에서 동시에 발생한 빛이 O에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주선은 0.8c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될 테니까 먼저 OQ의 길이와 OP의 길이를 먼저 비교를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O와 P와 Q에서 빛이 동시에 발생해서 O에게 동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O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Q는 왼쪽으로, P는 위쪽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OP의 길이와 OQ의 길이가 동일했다면 지금 O에서 Q로 가는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원래 길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에서 P에서 O로 가는 이때는 원래보다 더 긴 시간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걸 해결할 방법은 O에서 Q까지 길이가 O에서 P까지 길이보다 더 긴 게 길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측정할 때 O에서 P까지의 거리와 O에서 Q까지의 거리는 같은 게 아니라 O에서 Q가 O에서 P보다 더 길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P와 Q에서 발생한 빛은 동시에 O에 도달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O에 도달하는 게 동시사건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 다음 디귿, B에서 측정할 때 먼저 O에서 Q까지의 길이가 O에서 P까지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Q에서 먼저 반짝하고 그 다음에 P에서 반짝해야 O에 동시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4번입니다. 지금 A랑 B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론적 질량이 동일한 상태에서 정지 질량이 A가 B보다 큰 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들을 통해서 VA랑 VB를 누가 더 큰지 판별할 수가 있겠죠. 먼저 정지 질량이 A가 B보다 큰데 두 입자의 상대론적 질량이 같다는 것은 이제 B의 질량이 이제 이 움직임으로 V의 속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커지게 되고, 그게 이제 A의 질량과 A의 상대론적 질량과 동일해져야겠죠. 그러려면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커져야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정지의 에너지는 A의 정지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기억은 맞겠죠. 그 다음에 속도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상대론적 질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먼저 이제 두 개의 길이가 나와 있고 광원에서 Q까지는 L, 그 다음에 광원에서 P까지는 0.9L만큼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광원에서 발생한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와 B가 측정할 때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당연히 맞겠죠.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 A의 속력이 B의 속력이 0.9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이 광원에서 출발한 로켓이 이 P와 Q점에 각각 동시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속력이 B도 이대로 돼야겠죠. 속력이 B도 L 대 0.9L이 되어야 하니까 0.9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B가 측정할 때는 A는 자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의 속력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VBA가 되겠죠. 그 다음에 VBC는 자신을 기준으로 그냥 위쪽으로만 운동하는 속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얘를 V 0.9V라고 두게 되면, 이제 B가 A를 관측했을 때 가지는 상대 속력이 B가 C를 봤을 때 가지는 상대 속력보다 더 크죠. 따라서 A의 상대 속력이 더 크기 때문에 A의 시간이 더 느리게 흘러가겠습니다. 또 맞겠네요. 그 다음은 6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기억, 핵반응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튀어나오는 A는 중성자가 되겠죠?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 수는 보존이 됩니다. 질량은 보존이 되지는 않지만 질량 수는 보존이 되겠죠. 5번입니다. 그 다음은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측정했을 때 P와 Q에 동시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O에서 P까지의 거리와 O에서 Q까지의 거리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B의 기준에서 관측했을 때 옳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O에서 Q를 향해 가는 빛의 속력과 O에서 P를 향해 가는 빛의 속력은 동일해야겠죠. 기억은 바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O에서 P까지의 거리와 O에서 Q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O에서 동시에 빛이 발생했을 때 P는 오른쪽으로 가고 P와 빛의 방향이 반대고, 그 다음에 O에서 Q로 갈 때는 빛과 Q의 진행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P에서 먼저 만나게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P에 먼저 도달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8번입니다. 우주선이 0.8c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검줄기 O에 동시에 도달하고, A가 측정했을 때 동시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O에서 P까지의 거리가 O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깁니다. 그러면 A가 측정했을 때는 P에서 먼저 반짝이고 그 다음에 Q에서 반짝여야 O에 동시에 도달을 하겠죠. 그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A가 측정할 때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발생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P와 Q에서 발생한 빛은 O에 동시에 도달한다. 얘는 동시사건을 기준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O에 도착하는 동시사건은 동시에 일어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빛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먼저 발생하였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P에서 발생한 빛은 O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Q에서 발생한 빛은 O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Q가 P보다 먼저 도착을 하겠죠. 근데 지금 O에서 P까지의 거리가 O에서 Q까지의 거리보다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운동의 방향을 고려하게 되면 P에서 한참 전에 반짝이고, 그 다음에 Q에서 반짝여야 O에 동시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맞겠네요.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번입니다. 먼저 질문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가 측정했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가 L0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L0는 고유 길이가 되겠네요. P와 Q 사이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의 거리가 L일 때, 그 다음에 L0와 L을 비교하게 되면 L은 L0에 대해서 수축이 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B가 P에서 Q까지 간 거리는 L0에서 V를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 다음 B가 측정했을 때는 L에서 V를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L0가 L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2번에서 걸린 시간이 3번에서 걸린 시간보다 길겠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0가 L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2의 정답이 3의 정답보다 크겠네요. 그 다음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른다. 얘는 상대적이니까 D도 맞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번입니다. 우주선이 지금 빛에 가까운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빛시계가 A의 관찰자에 대해서 정지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기억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측정할 때 자신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반대가 되겠죠. B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측정한 X축 방향의 우주선의 길이는, 지금 우주선이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 길이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니은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빛이 왕복하는 동안 진행 거리를 측정하면 B가 측정했을 때는 빛시계에서 빛은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여야겠죠. 그 다음에 A가 측정했을 때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로를 측정하게 되면 B가 A보다 더 길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디귿은 맞겠네요.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지금 B가 탄 우주선과 뮤온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학생 A가 멈춰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가 L0로 나와 있으니까 이 L0는 고유 길이에 대해서 수축된 길이가 되겠죠. 그 상태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는 L0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는데, A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는 L0보다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이 L0는 수축된 길이가 되었으니까요. 기억은 맞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뮤온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왜냐면 이제 B의 기준에서는 뮤온은 정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학생 A는 왼쪽으로 0.9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뮤온의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뮤온의 질량은 B가 측정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정지에 있는 것으로 정지 질량이 측정이 될 것이고, A가 측정했을 때는 0.9c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A가 측정했을 때가 B가 측정한 것보다 더 크게 나오겠죠. 디귿은 틀리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번입니다. 먼저 우주선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B가 측정한 길이와 C가 측정한 거리가 같다고 나와 있네요. 예를 통해서 먼저 O와 Q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O와 P 사이의 거리를 유추를 해야겠죠. 먼저 B가 측정한 O와 Q 사이의 거리는 0.6c의 속도로 수축이 된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측정한 O와 P 사이의 거리는 0.8c의 속도로 수축이 된 거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수축된 거리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은 지금 C가 움직이는 C의 속력이 더 빠른데 이렇게 더 빠른 속도로 수축이 되었을 때가 이제 OP와 OQ가 동일하다는 것이니까 원래 OP의 고유 길이는 OQ의 고유 길이보다 더 길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진행할 때 속력이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다음에 A가 측정할 때 P와 O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O와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A가 측정했을 때 O와 P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즉 얘를 다시 물어본 것이죠. 근데 저희가 구하기로는 O와 P 사이의 거리가 O와 Q 사이의 거리보다 길어야 하기 때문에 D는 맞겠네요. 그 다음에 D가 측정할 때 빛이 O에서 P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 그 다음에 C가 측정할 때 O에서 Q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D가 봤을 때는 빛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O에서 P까지 어떻게 진행하냐면 지금 O와 P가 자신을 기준으로 0.9c의 속도로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은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사선으로 찍은 다음에 다시 사선으로 내려와야겠습니다. 얘가 D가 측정했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C가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O와 Q가 자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해서 사선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사선으로 내려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길이를 비교하려면 각각 수직 길이와 수평 길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먼저 D가 측정한 수직 길이는 O와 P 사이의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측정한 길이는 O와 Q 사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O와 P 사이의 길이가 O와 Q보다 길고, 그죠? 그 다음에 0.9c의 속도가 0.8c의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직거리 말고도 수평거리가 D가 측정했을 때가 더 길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직거리도 O와 P가 O와 Q보다 더 길고, 그 다음에 이 수평거리도 D가 측정한 게 C가 측정한 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걸리는 시간은 D가 C보다 더 오래 걸린 것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것은 맞겠네요. 그 다음은 13번입니다. 각각 0.8c, 0.7c의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A에 있는 광원에서 빛이 움직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B가 측정했을 때가 T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우주선의 진행 방향 길이를 측정했을 때가 B의 길이가 C의 길이보다 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B의 고유 길이와 C의 고유 길이도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0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봐야겠죠. 먼저 이 길이가 C의 길이보다 크다는 조건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축된 길이가 B가 C보다 큰데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속도도 VB가 VC보다 크죠. 따라서 수축이 더 많이 됐는데도 여전히 B가 길기 때문에 원래 B의 고유 길이 LB-와 LC- 중에서 LB-가 LC-보다 크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A에서 측정할 때와 B에서 측정할 때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A랑 B는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A가 측정한 광원과 거울 사이 길이는 이렇게 수직거리가 되고, B도 이 수직거리에 대해서 수평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축이 되지 않겠죠. 따라서 기억은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측정할 때 광원이 거울까지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 T0보다 작냐고 나와 있는데, 지금 B가 측정했을 때 T0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A가 측정한 고유 시간에 대해서 팽창된 길이가 T0가 되겠죠. 따라서 팽창되지 않은 A의 고유 시간을 구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T0보다 작겠습니다.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여기서 구했듯이 B가 C보다 더 길겠습니다. D것은 틀리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4번입니다. 먼저 철수가 측정할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거리로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가 L0라는 것은 수축된 길이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L0보다 작냐고 나와 있는데, 이제 영희가 측정한 수축된 길이가 L0이기 때문에 이 원래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0보다 커야겠죠. 기억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희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A에 도달하는 시간과 B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영희가 봤을 때는 광원에서 발생된 빛이 A를 향해서 다른 방향,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B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에 먼저 도달을 한 후 그 다음에 B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도달하게 되지 않겠습니다. D는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은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흘러가겠죠. 왜냐면 영희는 자신을 기준으로 0.8시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5번입니다. 먼저 이제 관찰자가 측정한 공의 부피가 나와 있고 학생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선의 속력이 A가 C보다 크다고 나와 있네요. 먼저 B와 C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의 부피가 3V로 일정한데 지금 운동을 하게 되면서 공의 부피가 줄었죠. 근데 많이 줄어들수록 속도가 빠른 것이기 때문에 VC가 VB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A의 속도도 VC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A가 측정한 이 공의 부피가 V보다는 더 작은 값을 측정을 하게 되겠죠.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EV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VB는 VC보다 작겠죠. 그리고 디귿, A가 측정한 공의 질량은 공의 정지 질량보다 크다. 당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공이 상대적인 속도를 더 크게 가지기 때문이죠. 맞겠네요. 그 다음은 16번입니다. 우주선이 0.8시의 속도로 B가 타고 있는 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타고 있는 게 0.5시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에서 광원까지 길이는 모두 L로 동일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B가 측정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C가 측정한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보다 크냐고 나와 있는데, 지금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수축이 더 많이 됐을 것이고, 따라서 측정 길이는 B가 C가 측정한 길이보다 더 짧겠죠. 기억은 틀리겠네요. 그 다음에 빛이 광원에서 Q까지 진행할 때 B가 측정한 진행거리가 P에서 빛이 광원에서 P까지 진행할 때 C가 측정한 빛의 진행거리보다 크냐고 나와 있는데,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B가 측정했을 때 광원에서 Q까지 간 것은 이제 B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거울 Q가 자신을 기준으로 0.8시의 속도로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C 입장에서는 이제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0.5시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올라가는 만큼의 수직거리는 동일한데, 근데 이 수평거리가 지금 B의 속도가 C의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더 길겠죠. 따라서 진행할 때까지 가야 하는 빛의 광로는 B가 측정했을 때가 C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길겠습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도 B가 측정했을 때가 C가 측정했을 때보다 더 길겠죠. 따라서 니은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냐고 나와 있는데, 광원과 Q 사이의 거리는 B가 지금 이 광원과 Q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지금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축이 되지 않죠. 따라서 A가 측정한 것과 B가 측정한 것은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틀리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